하단전이 강화되면 몸의 기적인 균형 상태가 저절로 이루어져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자가 치유력도 높아진다. 또한 집중력과 인내심이 길러지며 일의 추진력도 왕성해지고 자신감이 솟는 등 심리적인 부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단전을 상징하는 에너지는 붉은색이다. 에너지체, 즉 에너지 바디를 주관하는 중단전은 양쪽 꼭지의 중앙에 위치한 단중에 있다. 이곳은 감정의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어 중단전이 발달되면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느끼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난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단전에 에너지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서 신경계와 순환계에 영향을 주어 각종 질병이 야기된다. 중단전을 상징하는 에너지는 황금빛이다. 정보체, 즉 스피리추얼 바디를 주관하는 상단전은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전 자리이다. 상단전이 발달되면 정보체가 깨어나고 우리의 의식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상단전을 상징하는 에너지는 파란색이다.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므로 고도의 협력 체계 아래에서 움직인다. 뇌 호흡에서 단전 시스템과 뇌의 삼청 구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에서 심피질 영역의 중심은 하단전이고 구피질 영역의 중심은 중단전이다. 뇌관 영역은 하단전에서 상단전까지 3개의 단전을 관통한다. 뇌호흡을 통해 뇌의 삼층 구조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새 단전이 고루 발달하면 건강, 양심, 능력, 풍부한 정서, 영성을 두루 갖출 수 있게 된다. 뇌호흡의 3대 원리, 수승화강의 원리. 우리 몸에는 따뜻한 불의 에너지인 화기와 차가운 물의 에너지인 수기가 함께 흐른다.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건강할 때는 수기는 위로 올라가 머리에 머물고 화기는 아래로 내려가 아랫배에 머문다. 이러한 순환의 원리를 수승화강이라고 한다. 만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우주는 매 순간이 수승화강의 상태이다. 지상에서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태양이 바다 위로 복사열 불을 내려보내면 물은 증발되어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된다. 그런 뒤에는 비가 되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수승화강의 또 다른 예는 식물들의 광합성이다. 모든 식물은 태양이 내려보내는 불의 에너지, 화기를 받는다. 식물의 뿌리는 땅 속에서 물의 에너지를 빨아올린다. 식물들도 매 순간 수승화강을 하며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식물들이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겨울이 되면 수승화강이 안 되기 때문에 나뭇잎과 열매는 떨어져 주요 생명 활동도 휴지기에 들어간다.
수승화강의 원리는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우리 몸에서 수기는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화기는 심장에서 만들어진다. 몸속의 에너지 순환이 활성화되면 단전은 신장을 뜨겁게 하여 수기를 밀어 올린다. 수기가 심장을 차갑게 하면 심장에서는 화기가 빠져나가 단전으로 내려간다. 수기가 등줄기를 타고 위로 움직이면 뇌가 맑아지고 시원해진다. 화기가 가슴을 타고 아랫배로 내려가면 장이 따뜻해진다. 스트레스를 받아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고 뇌로 수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흔히 머리에 열받았다고 표현하는 상태가 된다.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시원해야 한다. 수승화강은 뇌의 활동력을 최고로 높여주는 최적의 에너지 상태이다. 수승화강이 되면 새로운 기운과 활력이 솟을 뿐만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지혜가 샘솟고 마음이 안정되어 편안해진다. 이와 반대로 에너지 흐름이 역전되어 화기가 뇌에 몰리면 뇌가 열을 받고 배가 차가워진다. 입은 바짝 마르고 쓰며 심장은 박동이 불규칙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곤하고 초조하며 불쾌하며 어깨와 목이 뻣뻣해진다. 아랫배에 화기가 아니라 수기가 모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기 장애를 겪는다. 장이 뻣뻣해지고 변비가 생기며 아랫배는 딱딱하게 굳어서 만지면 아프다. 또 손발이 차고 고혈압이나 중풍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승화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랫배에 화기를 잡아둘 만큼 하단전이 튼튼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화기가 뇌로 올라간다. 또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리면 인맥이 막히고 기의 정상적인 흐름이 역전되어 화기가 위로 치솟는다. 이런 경우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신경계 질환이다. 뇌호흡을 통해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 이런 만성 질환들이 사라지고 최적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 정충기장 신명의 원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은 크게 육체, 에너지체, 정보체로 나뉜다. 예로부터 육체는 정, 에너지체는 기, 정보체는 신이라 불렀으며 이를 인체의 세 가지 보물이라는 뜻에서 삼보 또는 삼원이라고 했다. 정충기장 신명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의 에너지 완성 과정을 뜻하는 원리로 몸과 마음, 의식의 진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내 호흡을 통해 뇌의 3층 구조가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충.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정. 즉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선천적인 생명의 기원이다. 육체는 호흡을 하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한다. 육체의 에너지 센터인 하단전은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정에너지와 호흡을 통해 얻어지는 정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 완성된다. 정충의 단계가 되면 즉 하단전이 완성되어 정이 왕성하면 생명력이 강해져 외부의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강해진다. 정이 충만하면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임을 체감하게 된다. 성에너지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일도 더욱 정력적으로 할 수 있다. 기장.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기. 즉 에너지체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주관하는 중단전을 중심으로 작용한다. 기가 장해진다는 것은 중단전이 개발되어 완성되는 것으로 마음이 열려 자발적인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감정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임을 깨달음으로써 감정과 마음을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다. 신명. 이 몸과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보체의 완성. 즉 신명은 뇌호흡을 통해 상단전이 개발되어 완성되는 단계이다. 인간의 완성,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또는 의식이 밝아진 상태로 세 가지 몸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직관력과 통찰력이 생겨 굳이 배우지 않아도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사리 판단이 정확해지며 창의력이 개발되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조화심을 갖게 된다. 신이 밝아진 단계에서는 잠이 줄어들어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심신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된다. 심기혈정의 원리. 심기혈정의 원리는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면 혈액이 흘러 몸과 물질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 의식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현상들을 만든다는 뜻이다. 심호흡을 서너 번 반복한 다음 온몸을 편안하게 이완해 보자. 그 다음 의식을 자신의 손바닥 중심에 집중한다. 계속 집중하면서 그 부분이 손의 다른 부분보다 더 따뜻해진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손바닥 중심 부분의 온도와 몸의 다른 부분의 온도를 비교해 보자. 분명 손바닥 중심 부분이 더 따뜻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혈액이 집중되어 그 부위에 따뜻한 온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감각이 더 예민해지면 의식만으로 신체 각 기관과 조직에 마음먹은 대로 기를 보낼 수 있으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차게도 하고 덮게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스위치를 통해 우주의 충만한 기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 마음을 집중할수록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증폭시킬 수 있다. 원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그 생각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래서 그 힘을 없애버릴 다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그 엄청난 위력을 하나의 소망을 향해 투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생각이 외부로 그려져 나오게 된다. 우리의 뇌는 의심과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확실한 생각을 할 때 뇌관을 100%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심기혈정의 원리는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과정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돋보기를 고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햇빛의 힘은 분산되어 흐릿해진다. 그러나 돋보기를 고정시키고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 햇빛 에너지를 모아주면 그 빛은 어느 순간 불을 일으킬 정도로 강해진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다. 약하고 산만한 생각은 산만한 에너지가 되고 강하고 집중적인 생각은 강하고 집중적인 에너지가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다. 심기혈정의 원리는 뇌호흡 수련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우주 만물의 생성과 창조, 진화의 원리이기도 하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창조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이 에너지는 창조에 필요한 원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 혈은 몸의 차원에서 보자면 혈액이지만 만물의 창조 원리에서 보면 어떤 것을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원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소들이 뭉치고 모여서 애초에 생각이나 바람이 구체적인 물질이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심기혈정이다. 모든 물질과 현상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의식에 따라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만든다.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창조한다.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창조의 장치를 움직이는 룰은 매우 단순하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소망도 소망이고 부정적인 기대도 기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신이 선택한 목적에 맞게 잘 조절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현실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무한의 에너지가 있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 이를 끌어들여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기 이전의 평정 상태,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생긴다.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모은다. 에너지가 모이고 생명력을 형성한다. 생각이 구체화된다. 심기혈정의 원리. 뇌호흡의 목적 및 효과. 뇌호흡의 목적은 파워 브레인을 만드는 것이다. 파워 브레인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평화적인 뇌이다. 뇌호흡과 건강. 진정한 건강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건강하면 흔히 병이 없는 상태를 떠올리지만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생명에 대한 매우 소극적인 이해를 반영한다. 뇌 호흡은 건강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의한다. 뇌 호흡에서의 건강은 몸이 가진 기능과 에너지를 100% 의도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하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동력인 에너지가 충분해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주체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뇌호흡은 뇌호흡 체조와 뇌호흡 명상을 통해 잠들어 있는 몸의 감각을 깨우고 장기와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단전과 경락 등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러한 효과들이 모여 몸의 기능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특히 뇌호흡은 뇌에 맑은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뇌세포를 활성화한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뇌호흡은 뇌를 운동시키고 신선한 생명의 에너지를 뇌세포에 계속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뇌의 노화를 막고 치매를 비롯한 각종 뇌질환을 예방한다. 뇌는 인체의 다른 어느 부위보다도 원활한 혈액 공급이 중요한 곳이다. 뇌신경세포의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가 혈액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일혈, 뇌졸중,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질환의 대부분이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혈액순환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인 에너지의 정체에 있다. 뇌호흡은 뇌 속에 정체된 에너지를 활발하게 순환시킴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 질환을 예방하고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뇌 건강법이다. 몸이 가진 기능과 에너지를 100% 의도대로 쓸 수 있는 상태라는 뇌호흡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모셔두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위하고 몸에 좋다는 것을 일부러 찾아서 먹곤 하지만 몸 자체가 아무리 튼튼해도 몸에 끌려다니고 몸의 욕구에 지배당해서는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몸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다. 뇌호흡과 행복. 마음의 건강에서도 뇌호흡이 강조하는 것은 주인됨이다. 정신질환이 없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마음은 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기능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뇌 기능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으며 생각과 감정을 얼마만큼 자신의 뜻대로 다룰 수 있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조건들이 행복을 만들지는 않는다.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고 그에 따라 행복의 조건들도 계속 달라진다. 무엇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어찌어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져도 행복한 느낌은 잠시뿐이다. 실제로 행복은 자신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고 그것은 결국 선택이다. 행복은 선택이다. 결국은 마음을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의도대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두뇌 생리학을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생각과 감정을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파워의 문제이다. 실제로 마음 한번 돌리고 생각 한번 바꾸기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피해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기억들에 얼마나 오래 끌려다니는가. 행복은 선택이다. 뇌호흡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에너지와 정보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방법을 터득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결국 행복이 선택임을 알게 해준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이 선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행복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감정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해서 메마르고 삭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감정이 메마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감정과 생각을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능숙한 연주자가 되는 것과 같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느끼고 즐기고 활용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자신의 감정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감정을 다룰 수 있으면 어떤 감정은 부정적이고 어떤 감정은 긍정적이라는 구분도 무의미해진다. 예를 들어 분노는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정도로 분노할 수 있으면 분노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럴 때 분노는 건강한 양심의 표현이며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된다. 뇌호흡이 말하는 정신적 건강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정서가 풍부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그러한 사람에게 행복은 자신의 선택일 뿐이다.
뇌호흡과 깨달음. 우리가 몸과 마음의 건강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까닭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속성은 자각이고 성장이고 완성이다. 영혼은 스스로를 알기를 원하고 자기를 실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완성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영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공허하다.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실감과 허전함이 밀려온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이 몸과 마음을 지녔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건강한 상태는 몸과 마음을 목적에 따라 의도대로 사용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무슨 의도를 말하는가? 결국 뇌호흡이 말하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전해진다. 몸과 마음이 완전한 건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각성이고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건강을 체험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각성에 의해 매트릭스가 깨어진다. 영적인 자각을 통해 우리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며 전체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영혼의 눈을 뜸으로써 모든 정보가 정보라는 것을 알고 정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정보를 사용하게 된다. 영적인 각성에 의해 의식의 매트릭스가 깨어지고 마법이 풀리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스스로가 선택의 주체임을 아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을 되찾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게 된다. 또한 영적인 각성을 통해 전체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영적인 각성을 통해 영혼의 본성이 사랑이고 평화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임을 알기 때문이다. 깨달은 영혼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지금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필요에 따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뇌호흡은 자기 뇌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한다. 뇌호흡은 영혼을 위한 호흡이다. 깨달음을 뇌의 3층 구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뇌의 3층 구조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뇌 간의 원초적인 생명력,
구피질의 감성과 신피질의 창조성이 하나로 녹아들 때 이상적이고 완성된 인간이 된다.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과 깨달음이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정기 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은 육체, 기는 에너지체, 신은 정보체 혹은 영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존재의 차원이 가진 속성을 다 충족시키고 그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 건강도 행복도 깨달음도 필요한 것이다. 건강에 관련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건강은 영적 자각을 통해 선택한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해 몸과 마음이 가진 기능과 에너지를 100%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완전한 건강이고 뇌 호흡이 목적으로 하는 건강이다. 신피질에서 뇌간으로 율려를 찾아서 물질을 계속 쪼개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물질의 개체성은 사라지고 우주적 보편성이 드러난다. 어떤 것이든 쪼개고 쪼개다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쿼크, 기, 에너지 등 근본적인 근본적인 하나 만나게 된다.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다. 기억과 경험들을 토대로 온갖 판단과 분석과 사고가 이루어지는 신피질의 영역에서는 개체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하지만 사고의 근원지인 신피질과 감정의 왕국인 구피질을 지나면 잠재의식, 나아가 무의식이라는 순수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한 의식의 대양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다. 뇌관이라는 그 생명의 대양에서 우리는 창조의 원음이자 우주조화의 중심인 율려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전율로서 입증하는 생생한 체험이다. 그곳에는 너와 나의 구분도 과거와 현재도 없다. 오직 생명의 환희에서 오는 순수한 떨림이 있을 뿐이다. 이렇듯 생각과 감정, 나가 분리된 개체로서의 나라는 허상을 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깃들인 생명의 실체인 율려를 만날 수 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사용한 도구는 말씀이다. 여기서의 말씀은 언어 이전의 언어로서 빛이며 소리이며 파장이다. 이것은 지금도 모든 생명체 속에 그 생명력의 실체로서 박동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지구를 돌게 하고 태양을 빛나게 하는 동일한 에너지이다. 우리가 이 율려와 만날 때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다운 자각이 이루어진다. 아침 햇살에 어둠이 물러나듯 모든 번민과 고뇌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율려와의 만남. 그 투명한 각성과 찬란한 기쁨은 구피질을 통과하는 동안 풍부한 감성과 조화로운 정서로 표현되며 신피질에 이르러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힘있고 빛나는 비전으로 표현된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모든 생명체, 나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명이라는 큰 나무에
피어난 각각의 꽃으로 보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다른 장엄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율려와 만나는 이 아름다운 여행을 통해 뇌간의 생명력과 구피질의 정서와 심피질의 창조력이 하나가 되어 일할 때 우리는 생명의 참 의미와 창조의 원래 의도를 자각한 새로운 인간, 신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뇌호흡과 뉴휴먼. 뇌호흡은 생명에 대한 체험적 자각과 풍부한 감성, 조화로운 정서, 밝은 의식과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진 새로운 인간, 즉 뉴휴먼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수련법이다. 뇌호흡은 이러한 변화를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 방법으로 정립한 것이다. 뇌호흡은 모든 사람이 건강과 행복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체험적인 교육 방법론이다. 체험과 습관을 통해 의식을 바꾼다. 체험적 교육 방법론으로서 뇌호흡의 첫 번째 특징은 몸을 통해 마음을 쓰는 법을 다룬다는 것이다. 의식과 문화, 세계관이라는 고도의 정신적 문제를 우리 몸, 구체적으로는 뇌에 대한 이해로부터 다루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문제를 생각으로 풀려고 애쓰고 감정의 문제를 감정으로 풀려고 애쓴다. 또 마음의 문제는 마음으로 풀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다시피 잘 되지 않는다. 마음은 길이 들지 않았을 때는 제멋대로이고 변덕도 심하지만 우리가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면 무한한 지혜의 보고이고 경이로운 창조의 도구이다. 마음이 잡혀야 마음을 제대로 쓸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어떻게 잡을까? 또 잡힌다 한들 제대로 쓰는 법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마음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마음은 잘 잡히지도 않고 다루기도 어렵고 변덕도 심하다. 하지만 우리가 몸의 주인으로서 몸을 다룰 줄 알게 되면 마음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진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마음에 접근할 수 있고 습관을 통해서 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뇌 호흡은 특히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인 생명의 에너지, 기를 활용함으로써 몸을 통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을 통해 알게 한다. 인간은 지식이 아닌 체험의 힘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TV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도 무관심하던 사람도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물이 오염에 노출되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뇌호흡은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한다. 즉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체험과 느낌을 통해 새로운 암과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체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체험적 교육 방법론으로서 뇌호흡의 두 번째 특징은 습관에 대한 강조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의식 수준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특수한 상황에서 한 이례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근거로 판단한다. 의식의 수준은 곧 습관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려면 습관, 즉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 뇌호흡은 먼저 자신의 고정된 사고와 행동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준다. 그리고 뇌 감각 깨우기, 뇌 유연화, 뇌 정화, 뇌 통합 파기 과정을 통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뇌 주인 되기 과정을 통해 좋은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해준다. 뇌호흡은 이처럼 체험과 습관의 변화를 통해 삶의 태도와 의식을 바꿈으로써 뉴휴먼을 만든다. 뉴휴먼의 5가지 조건. 뇌호흡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뉴휴먼의 조건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건강한 사람이다. 뇌호흡에서 바라보는 건강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기 몸의 기능과 에너지를 100% 자기 의도대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임을 깨우치고 자신의 몸에 대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뇌호흡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몸과 마음의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것은 이러한 건강을 얻기 위함이다. 둘째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양심은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옳고 그름의 내용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옳고자 하는 의지, 참되고자 하는 의지는 보편적이다. 양심은 우리 내면의 완전함, 신성의 표현이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음을 알고 뉘우칠 줄 알며 균형을 잃었을 때 균형을 잃었음을 알고 균형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양심이 없으면 건강한 몸도 높은 지능도 본래의 쓰임새를 상실한 도구가 되어버린다. 양심은 신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우리 가슴속에 형성되는 참을 향한 의지이며 완성에 대한 지향이다. 셋째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과 기술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뇌호흡에서 말하는 능력은 곧 지성이다. 여기서의 지성은 통찰력과 직관력과 창의력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반드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목적을 위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다. 지성은 문제 해결 능력이며 깊은 통찰력과 확고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한다. 넷째는 정서적으로 여유 있고 조화로운 사람, 즉 멋과 풍류를 아는 사람이다. 감정은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즐기고 활용할 삶의 도구이다. 감정을 삶의 도구로서 제대로 느끼고 활용할 때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윤례를 아는 사람이다. 윤례를 아는 삶이다. 뇌호흡은 우리로 하여금 윤례를 만나게 함으로써 여유롭고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한다. 뉴휴먼은 한마디로 잘 놀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신령스러운 사람이다. 신령스럽다는 것은 남이 못 보는 신비한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이란 정보이다. 영은 에너지 파장을 타고 전달된다. 그 파장이 우리의 뇌파와 연결되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영감을 받았다고 표현한다. 신령스럽다는 것은 차원 높은 정보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뇌에는 온갖 수준의 정보, 메시지, 아이디어들이 드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을 받아들이는가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이다. 개인에게 입맛이 있고 취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뇌를 드나드는 정보의 선택에도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닌 습관의 한 부분이다. 신령스러운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뇌호흡은 이처럼 건강, 양심, 능력, 풍요로운 정서, 영성을 두루 갖춘 사람, 뉴 휴먼을 만드는 체험적인 교육 방법론이다. 네, 이상 일지 이승원 총장님의 뇌호흡, 뇌호흡이라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의 영상일기입니다.